잠깐만요. 오늘 이 얘기 놓치면 앞으로 2년 동안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걷어찰 수도 있어요. 74세 김노인 어르신이 병원비 아끼려고 통장에 200만 원 잠깐 넣어두셨다가 조사 시점 딱 걸려서 기초연금이 끊겼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억울하죠?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조사 시점 통장 관리부터 선지 출후 입금, 월 분산 받는 법까지 합법적으로 권리를 지키는 루틴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광장입니다. 저는 남자 진행자고요. 오늘은 기초연금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통장에 돈 찍혀서 곤란했던 분들께 정말 현실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운 말 최대한 안 쓰고 쉬운 사례로만 갑니다. 듣다 보면 이거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초연금이 뭐냐고요? 딱 한 줄로 말하겠습니다. 국가가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생활에 보태라고 드리는 권리입니다. 포인트는 딱 둘이에요. 첫째, 내 소득과 재산을 월 기준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이라는 숫자를 만든다. 둘째, 그 숫자가 기준보다 낮아야 받거나 더 낮을수록 더 가깝게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원리와 실전 요령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꼭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시라고 안내해 드릴 겁니다. 소득인정액 어렵게 들리죠? 쉽게 풀어볼게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 있죠? 국민연금, 근로소득, 임대료 같은 거요. 거기에 집이나 땅, 통장 돈 같은 재산을 한 달에 이 정도 수입이 나온다는 가상의 금액으로 바꿔서 보탭니다. 그게 합쳐진 숫자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도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일정 부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월 몇만 원 버는 걸로 본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집이나 땅은 바로바로 팔기 어렵고 변동이 적으니까 환산을 낮게 잡는 편이고 통장 돈은 넣었다 뺐다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예민합니다. 여기서 사건이 터져요.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 얘기를 드릴게요. 71세 김영자 어르신은 아들이 치과 임플란트 비용 3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엄마, 일단 치료부터 하자라고요. 그런데 그 주에 마침 재산조사 안내가 왔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이 찍혀 있는 게 보이니까 그게 바로 재산으로 잡혔고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높아져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억울하죠? 치료비로 바로 나갈 돈인데 왜 재산이냐고요? 규정상 그 시점에 통장에 있는 돈은 용도 불문하고 숫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진짜 중요합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어요. 68세 최신자 어르신. 암보험에서 일시금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치료받으려고 받은 돈인데 이게 통장에 잠깐 머무는 동안 조사가 들어와서 소득인정액이 쭉 올라갔어요. 결과요? 기초연금이 중단. 보험 타라고 해서 탔는데 왜 내 권리가 줄어드나요? 이렇게 화가 나셨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돈일수록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느냐의 순서를 꼭 정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또 있죠.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일시 수당을 받아서 모아두셨다가 조사 시점에 그대로 잡히는 경우, 시골 땅을 팔고 목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통장에 두는 바람에 한동안 연금에서 제외된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집은 그냥 보유하고 있을 때는 환산이 낮아서 큰 문제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돈이 한 번에 통장에 찍히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법은 절대 안 됩니다.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규정 안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씁니다. 딱 5가지를 생활 루틴으로 만드세요. 첫째, 목적 지출을 미루지 말고 바로 쓰는 겁니다. 냉장고 오래돼서 바꾸려고 돈 모으고 있었어요? 조사 시즌이 가까우면 그냥 바꾸세요. 생활 필수품 구매는 재산평가에서 제외되니까 통장에 잠깐 쌓아둘 이유가 없습니다.
언젠가 대신 지금 필요한 것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뵌 72세 박모 어르신은 오래된 보일러를 겨울 오기 전에 교체하면서 통장 잔액을 깔끔하게 낮추셨고 조사 때 깔끔하게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난방비도 줄었고 연금도 지키고 건강도 챙겼죠. 둘째, 선지출 후입금입니다. 이게 제일 현실적이에요. 자녀가 치료비나 집 수리를 도와줄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가능하면 자녀가 병원이나 업체에 직접 결제하도록 하세요. 엄마 통장에 먼저 넣어줄게가 아니라 병원에 직접 결제해줘로 가는 겁니다. 돈이 내 통장을 거치지 않으면 조사 시점에 재산으로 찍힐 일이 줄어듭니다. 김영자 어르신 사례도 아들이 직접 치과에 결제했더라면 숫자가 통장에 찍히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이 도와주는 마음은 같아도 경로를 바꾸면 결과가 다릅니다. 셋째, 큰돈은 한 번에 받지 말고 월로 쪼개 받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집을 팔아서 5천만 원을 한 번에 통장에 넣으면 그 달에 숫자가 확 치솟습니다. 반대로 주택연금으로 매달 몇십만 원씩 받았으면 그때그때 생활비로 바로 써버릴 수 있고 조사 시점에 큰 숫자로 찍힐 일도 줄죠. 집을 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주민센터나 공단, 신탁기관 상담을 받아보세요. 우리에겐 현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넷째, 큰 의료 지출이 예정되어 있으면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진단서, 수술 일정 확인서, 치료 계획서, 비용 견적서.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담당자가 이 돈은 곧 병원으로 빠질 돈이구나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최신자 어르신도 처음엔 탈락했지만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서 제출하신 뒤에 재심에서 통과하셨습니다. 기록은 말을 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종이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 다섯째, 달력을 잡으세요. 재산조사는 보통 신청일 기준으로 일정 주기마다 돌아옵니다. 통지서가 오기도 하고요. 저는 아예 휴대폰 캘린더에 조사 가능 월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전후 한 달은 통장에 큰돈이 들어오거나 머물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세요. 자동차 보험 갱신, 집 수리, 큰 가전 구매 같은 일정도 그 근처에는 피해서 배치하세요. 이 한 달을 무사히 건너면 다음 주기까지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럼 통장에 돈이 조금만 있어도 다 불리한 건가요? 아닙니다. 기준에는 공제도 있고 환산도 있고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찍어 드릴 수는 없어요. 해마다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와 숫자가 높아지는 순간을 피하고 들어오더라도 근거 서류와 목적 지출로 흐름을 빨리 만들어 둔다는 원리요. 사례 더 드릴까? 69세 이만수 어르신은 처음엔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파트 보일러 교체 비용과 손주 등록금 보탠 돈이 겹치면서 본인 통장에 잠깐 600만 원이 머물렀거든요. 낙담하셨죠? 근데 여기서 포기 안 했습니다. 보일러 교체 영수증, 학원비 이체 내역, 계좌거래 상세 내역 전부 출력해서 정리하고 다음 달에 재신청했어요. 결과가요? 다시 지급. 한 번 떨어지면 끝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었거나 서류로 용도가 명확하면 길이 열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포인트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신청 절차 궁금하시죠? 제일 간단한 건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나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도 방법이고요. 보통 접수하고 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자산 조사를 하고 결과 통지 후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혹시 탈락 통지를 받으셨다? 그러면 이유를 정확히 보세요. 대부분 소득인 정액 초과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자산의 흐름을 조정하고
서류를 갖춰서 재신청하세요. 기한이 딱 막혀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 케이스가 다릅니다. 혼자 사시는지, 부부이신지, 다른 급여를 받는 게 있는지, 집이 있는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이런 것들이 결과를 바꿔요. 그래서 오늘은 원리와 루틴을 드린 거고, 구체 숫자와 최신 기준은 반드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확인하십시오. 영상 설명란에도 최신 기준 확인 링크 안내 문구 남겨둘게요. 숫자는 바뀌어도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조사 시점에 통장에 큰돈이 잠깐이라도 찍히면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 병원비나 필수 지출은 미루지 말고 바로 쓰고, 가족이 도울 땐 내 통장을 거치지 말고 직접 결제받아라. 집이나 땅을 팔 계획이면 한 번에 현금으로 받는 대신 월로 쪼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상담해봐라. 큰 의료비가 예정되어 있으면 진단서와 견적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 제출하라. 마지막으로 조사 가능 월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 전후 한 달은 통장 숫자가 커지지 않게 조심하라. 이 5가지만 지켜도 마음고생 줄어듭니다.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주변에 이런 문제로 소갈이하는 분들 꼭 계십니다. 이번 달부터 왜 연금이 줄었지? 하시는 분들 대개는 원리가 뭔지 몰라서 당하십니다. 이 영상 그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 알면 가족 전체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사 통지 언제 받으셨는지, 선지출 후입금 실제로 해보셨는지, 주택연금 상담해보니 어땠는지, 여러분 경험이 또 다른 어르신께 길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광고성 멘트보다 실제로 쓸모 있는 정보만 고집합니다. 해마다 기준이 바뀌면 다시 정리해서 업데이트 드릴게요. 오늘 들으신 것 지금 달력부터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자녀분과 통화해서 다음부터는 직접 결제 약속부터 받아두세요. 74세 김노인 어르신처럼 억울하게 끊기는 일은 여기서 끝냅시다. 여러분의 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